걸을 때 다리 힘이 쉽게 빠진다든가 걷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뇌 척수액이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통하고 더불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 협착증은요,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복합적인 증상이 생기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척추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척추 협착증은 이제 어쨌든 척추가 막 흔들리면 관절이 막 커지고 주위에 있는 디스크도 막 찢어져서 나오고 퇴화되고 인대도 막 부풀어오르고 그러면서 해박적으로 좁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척수의 흐름이 굉장히 느려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서 가는 피도 좀 줄어들고, 관에 또 압력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면서 이제 그 기능적으로 이제 피가 잘 안 가고, 또 이제 정맥 같은 게 진짜 기능적이 아니라 해박적으로 눌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기능적인 거, 이런 두 가지 협착증, 해박적인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려서 관절이 병 때문에 협착이 오는 거는 해박적인 협착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 관절이 커져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진상으로 뭐 좁아질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비틀비틀거리게 걷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힘이 빠지고, 그게 이제 이게 기능적인 협착이 더 가깝다. 피나 뭐 정맥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뇌 척수액 자체의 흐름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다른 병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거는 뇌 척수액의 흐름에 영향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 척수액이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두통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대표적인 증상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원장님 환자 중에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많아요. 걸을 때 다리 힘이 좀 쉽게 빠진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걷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휘청거리는 그러니까 흔한 증상인 건가요? 이게? 휘청거리고 걷는 것도 많아요. 물론 휘청거리고 걸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신경의 병들, 그다음에 뇌의 병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뇌 척수의 흐름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그 높으신 분, 이분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의장대 사혈이에요. 의장대 사혈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그 중동에 계신 분이라서 휘청거리게 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걷게 되니까,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유튜브에도 뭐 술 취한 분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분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의장대 사혈을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척추 MRI 사진에서 이제 뭐 괜찮은데 뭐 이게 무슨 협착증이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항상 이게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에요. 효율적으로 이제 피가 이제 심장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리도 잘 붓고 이제 잘 못 걷는 경우, 파행이라고 해서 걷다가 잠시 스톱한다거나 지금처럼 비틀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들이 크게 신경 안에 피가 안 가는 거, 피가 안 가거나 뇌척수액이 안 도는 거, 이것 또한 증상이지만 큰 혈관 자체가 망가져도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혈관성 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척추가 이 피가 간으로 쭉 들어간 정맥 피의 그 흐름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꼬불탕 길고 좀 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척추는 이 정맥이 쭉 활려하는데 좀 취약해요. 그리고 잘 부어요. 척추관 안에가. 특히 안에 거, 이 뇌 척수액이 좀 심하면 휘청거리기가 더 심해요. 통증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혈류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혈관이 막히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혈관성 파행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걷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걷는 게 휘청거리는 게 물속에서는 또 휘청이 안 거려요. 물속에서 걷는 걸 계속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보폭만 좀 더 크게 걸어도 증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의장대 사혈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협착으로 인해서 뇌척수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선천적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선천적인 원인, 이게 관이 애초부터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상상 초월하게
구멍만한 선천적인 협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부학적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또 네.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축구 선수 할 정도로 조기 축구에서 엄청나게 막 잘 뛰고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됐는데 네. 이 협착이 왔다고 수술하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더니 관이 좁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악화돼서 못 걸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고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허리 아픈 것만 좋아지면 될 텐데 뭐하러 수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말을 안 들어요.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좋아져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고맙습니다. 뭐 술 한잔 살게요. 뭐 그러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말은 안 해요. 어쨌든 축구의 조기 축구의 멤버로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분 혹시 보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척추 협착증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네, 네.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척추 협착증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완만하게 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별로 나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수술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그건 근거가 전혀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이 이제 문제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많이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수술이 필요 없고 실제로 수술 기능 문제가 있다 그래도 수술하는 결과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을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지는 딜레마예요. 만약에 수술하지 않고도 좀 더 잘 걸을 수 있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걸 해야지 수술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MRI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하죠. 척추 협착을 진단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거에 의거해서 그 진단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MRI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진단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뇌 척수액이 뭐냐면요,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쿠션 역할도 하고 찌꺼기 청소합니다. 옛날에는 뇌는 염증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세포들 걔네들이 염증 세포 역할을 해요.